떠떠떠뱅뱅 변정국입니다. 오늘은 항공사고 통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이 최근에 2023년도 항공사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 자료를 한 챕터씩 보면서 항공기 사고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떠떠뱅뱅 기록합니다. 먼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상용 제트기예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제트 여객기이기 때문에 비행기는 당연히 엔진으로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크게 제트기와 터보프롭기가 있습니다. 프로펠러로 나는 비행기가 있단 말이에요. 커머셜 제트는 이 터보프롭은 통계에 여기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내려가면 2023년에 발생한 사고를 이렇게 종합을 해놨습니다. 11개의 이제 토탈 액시던트가 잡혀 있고 어떤 타입에서 비행기가 사고가 났는지, 그러니까 사고 내용이 어떤 건지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적혀져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헐로스라는 이제 개념이 있고, 헐로스는 말 그대로 선체가 손실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주얼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사망자가 있냐 없냐, 이것도 굉장히 구분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가 있냐, 그 다음에 사망자가 있냐, 이렇게 이제 크게 보잉 구분을 하는데 2023년에 발생했던 11개의 커머셜 제트 사고 중에서 정말 천만다행으로 단 한 명의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3년에 엄청난 사망자를 낸 사고가 2개가 있었어요. 그것은 둘 다 터보프롭기였다. 그래서 이 통계에는 터보프롭기는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사고율이 나옵니다. 1974년도부터 1983년도 이렇게 10년 단위로 구분이 다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최근으로 들어오면서 항공기 사고가 사실상 매우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014년에서 2023년 통계를 보면요, 100만 번의 운항 횟수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1보다 아래예요. 100만 번 운항을 해도 사망자는 한 명이 발생할까 말까 한 정도로 안전한 교통수단이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1974년에서 1983년까지 100만 번 떴을 때 비행기 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이 3점 몇 회예요. 이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한 건 이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안전에 관한 의식, 제도, 시스템 이런 것이 발전을 해가면서 현저하게 사고는 줄어들고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Accident Summary by Injury and Damage가 나오는데 얼마만큼 큰 피해를 입었냐라는 것을 이제 또 통계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1959년에서 2023년 통계를 보면 총 2134건의 사고가 있었고 심각한 피해를 준 사고가 30%의 비율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60여 년의 시간을 10년 단위로 쪼개서 살펴보면 총 279건의 사고 중에서 10% 정도의 사고가 파탈 액시던트, 심각한 피해를 줬던 사고입니다. 이 짧은 구간, 우리가 바로 위에서 봤던 그 그래프 있잖아요. 우하향하고 있는 그 그래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면서 굉장히 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피해를 바탕으로 한 통계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제트 여객기가 얼마만큼 서비스 됐는지 보여주는 이 통계인데, 그래프 중에서 아래 그래프, 선으로 된 그래프를 보면 상용 항공기가 쭉 올라가죠. 운항 횟수나 이런 운항 시간을 갱신을 해 가다가 코로나 기간에 이제 다 꺾였다가 아직까지 2019년, 2018년 정점을 찍었던 수준까지는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다. 보잉이 여기서 이 통계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항공 운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비례해서 내려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통계를 넣는 겁니다. 사실 이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그거예요. 사고 확률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비행기 운항 종류에 따라서 또 사고를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이 그래픽에서 네 번째 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보드 파탈리티스가 있는데 기내에서 이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표기를 한 건데, 그 10년간에는 한 1000명 이상이 이제 돌아가셨고 항공기 사고 확률이 적어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통계는 사실 가슴 아픈 통계입니다. 사실상 승객들 사망 비율 같은 것도 보면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어요. 1960년대부터 진짜 높았던 것이 쫙 내려오는 것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간간히 보면은 이제 2009년이나 이럴 때 좀 대형 사고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어디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통계를 보면 요게 이제 사실 좀 재밌는 통계인데 요것은 이제 비행기 종류에 따른 사고가 얼마큼 났었는지를 보잉이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들 막 다 보이죠? 아래로 내려올수록 최신형의 비행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위에는 뭔가 막대 그래프들이 막 길고 다양한 사고들의 통계가 많이 있는데 아래로 내려오면서 비행기 사고에 관한 막대 그래프가 굉장히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신 기종일수록 정말 안전에 관한 장치들이 더 많이 발전하고 안전에 관한 장비를 장착을 하다 보니까 사고 비율이 더 많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사고들을 겪으면서 기장님들의 기량 자체도 굉장히 향상이 됐고 기계에 대한 기량도 향상이 됐고 하는 것이 맞물리면서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항공기가 737, 800, 900 이쪽 기종인데 돌아다니는 비행기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이 정도 사고 났다는 것은 그 비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잉 입장에서는 참 숨기고 싶었던 통계일 수도 있겠지만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737 맥스가 있죠. 헐로스 2건, 헐로스 위드 퍼탈리티스 그러니까 2건 보잉 737 맥스 추락 사고 2건이 발생했다는 통계도 그래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20, 321 에어버스 시리즈도 이제 많이 이제 우리나라가 도입을 하고 있는데 통계상으로만 보면 비교적 안전한 항공기들이 대부분 돌아다니고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카오에서 사건 사고를 분류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왼쪽에 뭔가 파란색 막대기 하나가 쫙 올라간 게 있는데 그 아래 보면 LOC-I라고 이제 써져 있는 게 있고 그 옆에는 뭐 SCFNP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싶을 건데 이 사건 사고 분류표에 보면은 이게 어떤 사건 사고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요걸 이제 매칭해서 살펴보면 되는데 그 사고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발생한 위치에 따라 다르고 뭐 차량 충돌해서 사고가 난 거일 수도 있고 기장님이 갑자기 이제 의식을 잃어가지고 뭐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고가 있을 텐데 항공 사건 사고 분류에 따라서 사망자를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건데 LOC-I 비행 중 통제 상실입니다. 비행 중에 통제가 상실돼서 발생한 사고가 모든 사망자 사고의 대부분인 거예요. 이 비행 중 통제 상실이라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항공기 시스템이 고장나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든지 기상 이상 등으로 인한 항공기가 제대로 된 운항을 하지 못하고 통제를 상실하는 경우 등등이 다 대부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고가 사실 이런 거죠. 그 두 번째 바로 옆에 있는 15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원인이 됐던 SCFNP 요건 뭐냐면 비엔진계 시스템 부품 고장 또는 오작동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엔진계 시스템이 이제 고장이 나거나 혹은 오작동으로 인해서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발생한 사고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앞에 RE라는 게 있는데 활주로에 뭔가 원인이 제공이 돼가지고 발생한 사고들도 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또 재미난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비행 절차별로 도대체 어디서 많은 사고가 나는지도 보잉이 통계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륙을 하기 전에 활주로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한 12%가 발생을 하고 초기에 이제 쫙 올라가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때 한 21%의 사고가 이쪽에서 이제 많이 발생을 했고요. 플랩업은 좀 추진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때 사실은 굉장히 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뭔가 쫙 해서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 발생을 하는데 왜냐면 이때는 항공기들도 많이 있고 그 주변에 조류랑 충돌하는 일도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때 기장님들이 굉장히 예민해하는 시기인데 딱 이때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가는 크루즈 상태일 때도 사고 자체는 11%가 나고 이때 발생한 사고에서는 사실상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망자가 발생한 통계 비율이 좀 많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것만 봤을 때 가장 많은 발생이 일어나는 구간이 바로 랜딩 구간인 것을 여기가 볼 수가 있어요. 그 파이널 어프로치에서 랜딩까지 해서 43% 반절 가까이가 이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기장님만 조종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승객들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안전벨트 꼭 매셔야 돼요. 이때 사고 진짜 많이 납니다. 승객들이 지켜야 될 절차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올해 초에 있었던 그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항공 그 해군인기랑 이제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었는데 초계기는 다 거의 다 돌아가셨고 비행기도 화염에 휩싸여서 한번 난리가 났어요. 연초에. 그때 한 명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승객들이 안전벨트 다 하고 있었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빠르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사고가 발생하는 게 이제 랜딩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 나도 안전에 관한 의무가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승무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변비행에서는 보잉이 최근에 발간한 사고조사 리포트를 가지고 비행기 사고가 어떤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커머셜 제트에 관해서는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2023년에도 치명적인 항공기 사고가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1월 15일에 ATR 72가 네팔 상공을 날다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리고 작년 9월 16일 날 경량 터보플로 항공기가 아마존 쪽에서 아마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작년에는 재택기는 없었다. 승객의 입장으로서 업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항공의 발전은 피로 쓰여진 발전이다. 통계에서도 봤지만 1950년대, 60년대 가면 사실 어마어마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사고들이 인류의 어떤 발전을 사실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사고가 옛날에 많이 났었어 라는 것만 보여주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업계가 나가야 할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비행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